저는 오늘 금융 AX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AI 대전환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국내 그다음에 글로벌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AX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드리곤 합니다. 이 장표에 있는 거는 DX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2023년도에 DX를 이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AI, ML,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그 다음에 전사적 자원 관리, 클라우드 전략, 개인화, 연결화된 사용자 경험,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협업 생태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듣고 있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저희가 항상 언급하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런 요인들을 저희는 사실 2023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X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정말 DX는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IT, DX, AX 이것들은 다 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금융이 발전해오는 어떤 과정 속에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에서의 어떤 AI를 얘기할 때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지금 예시에는 금융 쪽의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청약이나 심사, 계약 각각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고 레가시가 많죠. 그리고 다른 것은 파트너 생태계가 복합적인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여러 기업들이 연결돼서 이 산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가 많고 규제가 강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확하게 그리고 설명 가능하게 그리고 감사 가능한 그런 것들을 챙겨서 가야 하는 산업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융 고객들 내부, 외부를 다 통틀어서 보시면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연결된 서비스를 기대하세요. 내부에서 직원들도 AX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바깥에서 B2C에서 기대하는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상의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내가 부족한 어떤 부분을 찾아서 그것들을 다 자동으로 체크하고 예측하고 그 행동을 안내해주기까지를 다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는 데이터 협업은 필수적이고요. 개인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최적화가 되어야 하고 규제 준수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말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것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AI를 도입해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AI 거품론은 사실은 조금 시대가 지난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실은 얼마나 빨리 적응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인간 직원과 저희가 요즘은 AI 직원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어떤 고유한 영역의 직원들의 역량 향상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 승부처에 대한 얘기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저희는 용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AI 도입을 고민을 했었을 때 저희가 부딪히는 벽은 저희가 지금 계속 언론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라 실제는 이것들을 연동하고 권한을 주고 워크플로우 상에서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인하고 감사 체계를 만드는지 거기에 저희는 허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AI가 어디까지 실행하고 어디에서 사람이 승인을 할 것이며 어떤 로그를 남기는지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에이전틱 AI의 발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에이전틱 AI 에이전트에서 챗봇하고 조금 저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챗봇은 잘 아시다시피 답을 해줍니다. 에이전트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내주는 것이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주는 것이다. 그 발전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는 맞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AI였고 그 다음에는 돕는다고 얘기했어요. 비서라는 얘기를 하면서 업무를 돕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 자율 에이전트 그리고 지금은 실제 팀을 모방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심심치
우연찮게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어느 누군가가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돌려서 사업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냅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가 있어요. 그러면 AI 에이전트를 제가 앞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기술의 벽이 아니라 이 과정상에 있는 권한과 워크플로우와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AWS에서도 저희가 실제 고객들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팀에서 이것들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바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자체가 복잡해요. 저희는 대체로 AI가 어떤 직업을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회계사의 경우는 회계사의 업무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태스크가 있고요.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는 그 연결된 부분에서 일부의 프로세스의 태스크를 대체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AWS도 그렇고 상당히 에이전트에 대한 사례들은 각 인더스트리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지금 트라이를 하고 POC를 하고 많은 볼만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를 적용 가능한 업무 예시로 보험 쪽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사실은 잘 보시면 보험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를 다 설명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업무 단위가 연결돼서 A라는 부서에서 B라는 부서로 옮기고 그때 어떤 인풋을 넘기고 어떤 아웃풋이 나와서 다른 부서로 어떤 인풋이 들어가는지 이런 플로우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에이전트화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어프로치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지금 AI 에이전트로 오기 전에 저희가 지금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은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AI를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 AI는 저희가 두 가지 어프로치를 봐야 됩니다. must have, 우리가 반드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를 AI로 극복할 것인지 nice to have, 아니면 우리가 어떤 또 다른 피보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적용할 것인지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AWS 안에도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레슨런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AI는 생산성을 높여준다. 필요에 따라선 인력을 줄여준다. 시간을 절약해준다. 라는 거엔 아주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실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나온 결과들은 좀 더 디테일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이 썬라이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문서 찾는 시간을 줄이는 순간 심사 보상 상담의 처리 시간이 같이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시간이 들어가는 것들을 AI를 활용했더니 그 외적인 것들이 다 같이 감소를 하더라. SBI 라이프 인슈어런스 같은 경우는 AI를 고객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직원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심사 보상 준법에 근거 문서 처리부터 적용을 했더니 그 맞지 않는다라는 ROI가 맞춰지더랍니다. 넷웨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개인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추천해줘. 나에게 맞는 것들을 추천해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개인화의 목적이 추천이 아니라 이탈과 민원을 줄이는 선제적인 조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슈얼 같은 경우는 AI는 한 가지 기능이 아니다. 펑션 하나로 적용해서 될 게 아니라 이거는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 보험 운영의 비용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플랫폼 역량으로 가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 행콕 같은 경우는 콜센터, 저희가 AI 쪽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기 시작한 분야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아니라 실상은 한 번에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많은 상품에 대한 거, 많은 규정 지침에 대한 것들을 규정을 준수하는 부분이 맞더라라는 겁니다. EXL 같은 경우는 언더라이팅과 보상은 문서, 규정 처리, 자동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비용 절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AI의 효과, AI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고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줄이고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AI에 필요한 IT 인프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AI는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IT 관련된 프로젝트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강력한 보안 체계와 규정 준수는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려는 많은 연산작용보다 AI는 훨씬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시간 분석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과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전력과 냉각 요구사항도 필요하겠죠. 사실 저희 서비스단에 있으면서는 저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닿지 않지만 저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코스트는 항상 따라오죠. 비용 관리가 돼야 됩니다. 사용량 기반에 많이 사용할 때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적게 사용할 때는 적게 쓰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 특성, 목적에 맞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로 가져가는 두 가지의 장단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AI 같은 경우는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챙겨야 될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내부에서 그것들을 다 소화해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가 많아진 이유는 AI가 가진 이런 특징들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금융에서 규제가 많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퍼블릭 섹터 쪽에서 나온 저희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진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조금 슬픈 내용이지만 그 베스트 프랙티스 자체는 재밌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제 러시아 침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일주일 전에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의회 정부하고 민간 부분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을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침공이 일어나기 전에 클라우드로 다 옮겼고요. 그래서 실제 주요 금융기관의 워크로드를 다 AWS로 올리셨고 그 다음에 24개 주요 대학의 워크로드를 다 AWS로 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전쟁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중요한 데이터를 지킨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버린 AI하고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저희는 좀 더 이제는 시각을 좀 넓게 봐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하기부터는요.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민감한 데이터도 있고 퍼블릭에 오피셜하게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주권도 가져가면서 어떤 클라우드 혁신도 가져가는 것들을 했습니다. AWS는 데디케이티드 로컬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AWS의 인프라는 그대로 서비스와 운영 모델은 다 가져가지만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요한 정보들은 강화된 보안 및 거버넌스는 AWS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받고 양쪽을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자체적으로 가지고는 온프레미스로 가져갈 거, 혁신을 위해서 클라우드로 가져갈 거, 저희는 전략을 좀 더 촘촘하고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CES나 MWC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AWS도 리인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과 이 2달 전에 저희도 이 행사가 있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에이전틱 AI와 AI 네이티브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어떤 기술보다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에이전트가 일할 수 있는 운영과 보안과 정책과 평가 이것들을 다 인프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고객분들은 본인들의 본업에 대해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AWS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사들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금융산업에 대해서 AWS도 글로벌에 아주 빠르게 선도하는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금융회사들이 많이 이제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 주요한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에이전트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AI 플랫폼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중요한 최적화, 그게 비용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최적화 전략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AI 기반의 자율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연결한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고
금융특화 모델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AI 플랫폼 기반의 운영 자동화를 한 다양한 회사들의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AX는 저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를 쓰느냐,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금융에서, 적어도 금융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 데이터, 거버넌스, 그것들을 규제가 대응 가능한 형태로 설계를 하고 개인 금융에 대한 경험도 저희가 재설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금융 AX는 어떤 펑션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 체계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에이전트의 동작 원리는 한 업무에 대한 다양한 태스크들을 다 연결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도 관련이 있고 조직도 관련이 있고 많은 규정 지침도 관련이 있고 권한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능 추가가 아니죠. 이제는 운영 체계의 교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UI 변화, UI UX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금융의 본질은 속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AI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이 AI의 판단을 누가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자동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통제, 감사 가능성. 그래서 AI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태스크에 연관된 부분이고 그 판단을 분해하고 검증하고 기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동화 수준이 올라가면 리스크도 같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대한 설계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AI 성능보다는 거버넌스, 감사, 재현성,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을 저희의 경쟁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자면 이제 기술은 충분히 다 고도화되어 있고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조직은 거기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AI 도입의 허들은 기술이 아니라 그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권한과 다양한 업무 플로어 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에이전틱 AI의 산업화는 시작된 게 맞습니다.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B2B나 B2G보다 B2C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에이전트는 상담, 컴플라이언스, 사기 탐지, 문서 심사, 내부 지식부터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단일 챗봇이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단위를 분해해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 업무 플로우를 다 분해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멀티 에이전트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하는 에이전트, 판단하고 추천하는 에이전트, 규정 정책을 검증하는 에이전트,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마지막 최종 승리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마우스 클릭으로, 사람의 버튼 클릭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어떤 민감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A부터 Z까지 자동으로 쭉 연결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WS 안에 있는 개념을 가져왔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제가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고 실제 금융이 가져가야 될 어떤 아키텍처라고 보여집니다. FSI 렌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거에는 6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AI는 이제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운영되는 게. 이제 AI를 도입하는 건 어떻게든 다들 하십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경쟁력이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금융권의 현실을 전제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규제 있고요. 감사 있고 리스크 있고 데이터가 민감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질문들은 이 AI는 어떤 데이터로 어떤 권한으로 사용을 하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답변이나 행동이 발생하면 어디까지 자동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결과를 재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델과 프롬프트와 정책 변경은 다 시스템에 남아 있는가?
사실은 AI를 도입함에 있어서 저희는 늘 비용, 시간만 얘기를 해왔지만 실제 한 뎁스 들어가면 이런 고민들을 저희는 해야만 합니다. 이래야만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웰 아키텍트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운영이 우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안, 안전성, 성능이 효율적이어야 되죠. 그 다음 비용 최적화돼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좀 더 모범 사례와 규범적 가이던스와 설계 원칙을 담은 게 FSI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색하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애나 혹은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원되는 역, 그 다음에 어떤 시장 데이터가 어떻게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AX에서 설계, 이제까지 저희가 AX 얘기하면서 설계 얘기는 사실 하지 않았어요. 설계란 단어가 참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전략 문서가 되느냐. 우리가 많은 POC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AX를 도입해 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불과 아마 한 사이클 1년을 제대로 돌은 어떤 AX가 도입된 사례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여전히 검증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POC들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운영 레벨로 가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환각, hallucination이라고 얘기하죠. hallucination이 생기면 불안전 판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잘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책임에 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이 윤리에 대한 부분이나 책임감에 대한 것들이 잘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차별이나 편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FSI 렌즈 같은 경우는 이걸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걸 써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나요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버넌스, 시큐리티, 저희 지금 늘 챙겨서 하는 것들 보면 누가 운영하는가가 아니라 AI 판단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접근은 통제되는가가 아니라 프롬프트와 에이전트 권한은 분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장애 시 복구가 가능한다가 아니라 AI가 오판했을 때 즉시 차단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응답이 빠른지가 아니라 잘못된 답변을 감지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 비용이 예측 가능한지가 아니라 비용 통제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규정을 지치는지가 아니라 결과를 재현, 설명, 감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금융의 AX는 속도가 아니라 표준화된 통계 설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금융사들은 AI 아키텍처를 리스크 관리 체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시각을 보시면 영국의 금융감독 기관을 보시면 소매금융에서 소비자 영향을 리뷰를 착수했다. 그리고 유럽 가장 강력하고 엄격하죠. EU의 AI 액트는 보면은 이제 뭐 제너럴 퍼포즈죠. 거기에 관련된 AI 규정이 뭐 작년 8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AI를 규제한다라는 게 아니라 AI는 씁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금융의 AX는 혁신과 책임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규제 환경은 속도가 아니라 운영 성숙도의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현실과 전략적 선택이란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금보원이든 그 다음에 금융위에서 다양한 보면은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로 절차 공고사항이 구체화되었고 그 다음에 망분리 관련해서 사스 활용 규제 개선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규정 감독 체계의 변화는 사실은 규제의 완화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책임의 중심을 금융사로 옮겨온 곳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구조적 전환의 시기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규제를 이유로 저희가 AI 도입을 미루거나 주저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 이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부방, 민감정보, 위탁, 그 다음에 로그 감사, 키 관리, 저희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제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규제 대응 능력을 내부에 맷집을 키워서 내재화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FS 렌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설계의 금융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업무가 아니라 권한 간 책임 단위로 분해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감사나 리스크나 보안팀은 처음부터 설계에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OC를 줄이고라고 아주 단정적으로는 얘기했지만 POC는 계속 돼야 되죠. 저희는 작은 프로젝트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스몰 석세스를 가져가고 그것들을 가지고 확장을 해나가니까요. 하지만 운영 가능한 표준 스택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숏텀과 롱텀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해야 되고 이것들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업무 단위가 아니라 통제 단위를 쪼개는 설계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 리스크 관점에서는 가드레일이나 정책, 감사를 제품 수준으로 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따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객들이 기대하는 거는 개인 금융 에이전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메뉴 선택이 아니라 목표만 말하면 에이전트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핵심 경쟁력도 AI 성능이 아닙니다. 신뢰에 대한 부분, 개인화에 대한 부분, 오히려 초개인화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편리함은 있지만 프라이버시와 편향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것, 설계라고 얘기하는 것,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관점에서 기대되는 AI 기반의 금융 서비스라고 한다면 목표를 지정해주면 목표 중심으로 금융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맥락을 인식해서 초개인화로 가는 부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선제적 리스크를 감지하는 부분, 그리고 추천만 할 게 아니라 실행까지 책임지는 금융, 그리고 나 대신에 일하는 금융 에이전트, 여기까지가 아마 소비자가 원하는, 그리고 B2C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런 레슨 런드나 경험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AX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저는 DX를 함께 말씀드렸고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프리미스로 하고 있는 그런 자체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 클라우드를 함께 가져가야 혁신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AX에 대한 부분은 펑션 단위가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다 설계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I는 기능 추가가 아니라 금융의 운영체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은 이미 에이전틱 AI를 산업화하고 규제는 촘촘하지만 그 규제가 촘촘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비한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걸 대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완화라고 하기보다는 책임의 이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대응형 표준 아키텍처가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은 금융 에이전트를 이제 원합니다. 이제 앱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쟁력은 신뢰 설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의 성능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각 개별 어떤 AI 기능들은 이제 거의 평준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 잘하는 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성능은 충분히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이를 만드는 거는 신뢰와 설명과 책임 구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결국은 똑똑한 앱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금융 AX는 절대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LLM, 좋은 성능의 어떤 기술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게 100점짜리 서비스도 되지 않고 그게 100점짜리 성능을 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훨씬 복잡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금융은 훨씬 복잡하니까요. 운영 철학이나 책임 설계나 신뢰 아키텍처의 경쟁이 될 겁니다. 금융 분야는요. 그리고 AWS에서 제안하는 거지만 FSI 렌즈 같은 경우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